출발한 내 친구들이 어느새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 118회 방송 취업의 신체 코치입니다. 안녕하세요. 취업의 신 강코치입니다. 오늘 118회인데 오늘 우연히 11월 8일이네요. 그러게요. 되게 우연히 숫자가 겹쳤는데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런 우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뭐 오늘 로또를 살면 왠지 당첨될 것 같은 그런 확률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네, 좋다는 거죠? 네, 완전 좋죠. 오늘 네, 저희 방송은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있겠죠 아마? 그렇죠. 네. 오늘 처음 오신 김에 업이랑 즐겨찾기 한 번만 눌러주세요. 지금 몇 분 정도 보고 계시냐면 한 10분 정도 보고 계시는데 점점 많이 들어오실 거니까 업이랑 취업코치래 즐겨찾기 즐겨찾기 한 번씩 눌러주세요. 누르시면 되고. RGB님 미녀코치님 어디 갔냐고 물어보는데요. 미녀코치님 소환해야 되는 건가요? 미녀코치님 오늘 소환하는 날인가요? 다음 방송에 나오신다고 합니다. 네, 제 앞에 있는데. 네. 오랜만에 바쁘신가 봐요. 기본과장님, 무금인턴님 업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업 한 번씩만 다 눌러주세요. 업 한 번씩 눌러주세요. 평범한 사람님, 그리고 영원님, 무금인턴님, 네. 미어캣님. 일단 저희 취업의 신 방송은 기업들과 구직자들을 위한 사회공헌 방송입니다, 여러분들. 네. 기업들에게는 이제 온라인 채용 설명회를 통해서 기업 이미지 개선과 홍보를, 그리고 구직자들에게는 뭐 이력서, 자소서, 면접, 그리고 취업 스킬을 알려드림으로써 최종 합격할 때까지 퍼드리는 방송, 유용한 방송입니다, 여러분들. 마구마구 퍼주는 방송입니다. 네. 아시겠죠? 오늘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강코치님? 네, 오늘의 순서는 취업의 신 최신 근황하고 그다음 컨설팅 에피소드. 오늘도 컨설팅 에피소드가 좀 핫한 것 같아요. 오늘 좀 많이 눈여겨보시고. 오늘 저희가 지원 동기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지원 동기. 네, 지원 동기 가장 쓰시기 어려워 하시는데 다음에 오시지 마시고 지금 계세요. 그리고 취업 고민 코너도 있고 오늘 자소서 사연하고. 민혁 코치님 팬이에요? 뭐예요, 이 사람? 민혁 코치님 1호 팬 지금 하나 생겼네요. 네, 잘 되시길. 네. 그리고 자소서 사연하고 면접 사연하고 그다음에 이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Q&A가 또 많아지면 Q&A 위주로 또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한 11번. 평범한 사람님 벌써부터 질문 주셨는데? 평범한 사람이 너무 일러요. 저희도 좀 숨 좀 먼저 쉬고 저희 할 얘기부터 하고 그 다음에 27살인데 퇴사한다니까 월급 30만원 더 올려준대요. 그냥 있어야겠죠. 월급 30만원. 근데 연봉으로 치면은 월급 30이면 그렇죠. 거의 한 360 아닌가요? 그죠? 360만원 정도가 지금 이익이 나는 건데. 오, 솔깃해요. 솔깃하지만 좀 여러가지 좀 상황을 좀 많이 봐야겠네요. 이따가 한번 더 들어보죠. 네, 좀 이따가 자세하게 한번. 전 사실 연봉 30만원으로 봤었는데 월급 30이면 뭐 360만원 더 주는 거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3천에서 만약에 연봉이 3천이라고 치면 3,360만원을 주는 거잖아요. 그죠? 되게 좋은 건데요. 꽃길을 걷자님 반가워요. 꽃길을 걷자님 안녕하세요. 또 반가워요. 또 오늘도 오셨고. 네. 일단 첫 번째 순서는 취업의 신 근황인데. 네. 이번 주에는 작콘서트가 지금 2번이 진행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언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코치님? 오늘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현 실시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토요일 4시. 토요일 4시, 오후 4시에 또 하거든요. 그죠? 시간은 이제 오늘 금일 같은 경우는 이제 오후 7시부터 지금 시작이 돼서 지금 대표님께서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시고, 이제 토요일 날은 오후 4시부터 이제 작콘서트가 진행이 돼요. 그래서 지금 아직 신청 못하신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있으시면 저희 신청하셔가지고 저희 작콘서트 때 오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작콘서트도 이제 재능 기부로 이 방송처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취업 고민이나 이런 좀 심하신 분들은 오셔서. 네. 그 병마세신님인가? 네, 병마세신님. 꼭 오세요, 제발. 병마세신님 오늘 오셨나요? 맨날 똑같은 질문만 하지 마시고. 오늘은 아이디를 바꾸셨는지 안 보이네요. 아이디를 바꾸셨을 수 있어요. 아니 뭔가 바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취준생들만을 위해서 만드신 건가요? 맞죠? 취준생분들을 위해서 만든 거고. 기업들에게는 지금 온라인 채용 설명이라고 지난 이제 방송 때 그 서울시설관리공단 채용 설명을 했었는데. 네. 기업들 대상으로도 저희가 사회공헌 사업을 합니다. 네. 꽃길정 걷자님 너무 급한 질문이라 그러는데 좀 이따 한번 해주세요. 저희도 급합니다. 네, 저희도 급해요.
급해요. 저희도 지금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급합니다. 예, 다음 코너로 이제 넘어가 볼까요? 아니 오늘 최근에 이런 거라든지 한번 자 콘서트. 최근에 혹시 기억나는 뭐 회원이나 이런 거 있나요? 아니요. 아 예.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말? 네. 오늘 입동이죠. 근데 어제 비가 왔고. 네, 어제가 입동이었는데 이제 진짜 겨울이 들어서는 약간 그런 계절이 오늘 된 많이 것 같아요. 춥더라고요. 그러니까 와 못생기면 더 춥다 그러던데 오늘 되게 춥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조끼라든지 사무실에서 안에서도 이렇게 다 껴입고 있어요 지금. 그러게 저는 되게 하나만 입고 있는데. 외모 격차가 좀 나기 때문에. 아 저 욕 먹겠다 이런 말 하다가. 지금 무풀이에요 무풀. 거의 무풀 상태로 네, 가고 무관심. 있어서. 무관심. 아 그래요? 총무회 사람님 더웠어요? 평범 사람님은 네 오늘 어쩐지 덥더라고요. 좀 많이 추웠는데 오늘. 아, 저도 오늘 시베리아에 온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막 껴입고 있어요. 유독 춥더라고요 오늘. 그러니까요. 아 뉴스가 사실 맞았나 봐요. 그러게요. 네. 일단은 감기 조심들 하시고 네. 건강이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감기 요즘에 걸리면은 되게 낫질 않더라고요. 저도 사실 저번 달에 걸렸었는데. 네. 아 많이 고생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호박 닮으셨대요. 누가요? 알지비님 오프라인으로 한번 오세요. RGB님 맞습니다. 아 이거 저 아는 사람 같은데 이렇게 막 꼭 집어서 얘기하는 사람은 저 아는 사람 빼고는 별로 RGB님 없어요. 맞습니다. 아니에요 알지비님. 이게 화면상으로 호박 노래 한번 하면 딱 끝나는 거죠. 뭐 이 아니야, 상황에서는. RGB님이 이제 네. 만족하시겠죠 뭐. 그렇죠. 알지비님 만족하셨으니까 전 됐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그 다음 순서, 네. 두 번째 그 다음 순서는 컨설팅 에피소드를 할 거예요. 오늘 컨설팅 에피소드는 되게 특별한 사연이라고 들었는데 그죠? 네, 기업을 지원을 하면서 이제 면접장에 가시잖아요. 서류 통과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막 자소서라든지 이력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칭찬하는 걸 거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오늘 회원은 어떤 분인가요? 오늘 회원 같은 경우는 이제 나이가 30대 회원이고 전문대 출신이에요. 전문대. 네, 전문대 출신이고 사회 경험은 이제 되게 좀 화려해요. 뭐 자동차 운전면허 1종 보통이 있고요. 저도 있어요. 네, 저도 있지만 네. 그다음에 지게차 운전기능사 자격증도 있고요. 오. 그다음에 투금, 네, 아무튼 일반 그런 좀 작은 회사의 구매 및 발주 업무도 했고요. 네, 1년 10개월간 하셨네요. 네. 그리고 원래 이제 전공 자체가 전문대 그런 컴퓨터 쪽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지보수 웹이나 이런 유지보수 일도 했었고, 네. 그 다음에 아르바이트 경험이 좀 있고요. 근데 이분은 사실 강소 기업에 오늘 이제 면접을 봤는데 직무는 이제 영업 관리 쪽으로 강소 기업 쪽으로 이제 면접을 봤는데 면접장에서 면접관이 그랬대요. 지원 동기를 너무 잘 썼다. 네. 혹시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도 혹시 자소서나 이력서를 써갔는데 이렇게 칭찬 들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저는 이런 경험이 한 2번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언제요? 일단 잡땡땡땡에 인턴으로 이제 갔었는데 잡땡땡. 네, 잡땡땡 직무는 뭐였죠? 직무는 오퍼레이션 인턴 직무를 제가 지원을 해가지고 서류 통과가 돼서 갔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칭찬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자소서 잘 썼다고. 그리고 또 외국계 기업, 일본 외국계 기업에 이제 기술 영업 쪽으로 이제 서류 통과가 돼서 면접을 가게 됐는데 거기서도 이제 본사 그 대표님 본부장님이신가? 본부장님이 직접 제 이력서를 보면서 되게 간결하고 잘 썼다고 이제 표현을 해주시더라고요. 저도 경험이 있어요. 칭찬 언제 받았냐면 네. 퇴사를 한다고 하니까 네. 퇴사를 한다고 하니까 퇴사를 한다고 하니까 갑자기 그래 최용환 한번 자소 한번 보자. 뭐 취업 교육을 한다고 하니까 네. 제 걸 딱 꺼내시더니 하는 말이 부장님 인사팀 이제 인사총무팀 부장님이 네. 잘 썼네 라고 하시더라고요. 바로 수긍을 하신 건가요? 그죠? 그냥 그렇게 뭐 열심히 해라 이런 식으로 하시더라고요. 오. 네. 그 이후로 이렇게 길을 걷고 계시는 그죠? 네. 근데 요즘은 이제 고마운 건 뭐 제가 쓴 것보다는 제 교육생들이 이렇게 칭찬을 받았을 때 그렇죠. 가장 좋더라고요. 어느 정도 이게 좀 약간 검증된다고 해야 되나요? 그죠? 제 3자가 봤을 네, 때. 그래서 진짜. 저도 사실 제 교육생들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면접장 가서 물어보라고 해요. 자소서 어떻게 보셨는지. 네. 아니면은 그 취업 박람회라든지 가서 한번 직접 맞아요. 물어보라 그래요. 그래서 저희 그러니까 1, 2, 3, 4의 항목 중에서 1, 4번 항목을 저희가 이제 컨설팅 해준 대로 쓰셨고
2, 3번 항목을 자기 멋대로 해서 써서 가신 분이 있어요 실제로. 근데 체험 박람회장에서 1번하고 4번이랑 2번하고 3번이랑 다른 사람이 쓴 것 같다고 그렇게 피드백이 바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체험 박람회 오셔가지고 바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방송 보시는 분들은 방송 잘 들으시고 네. 읽고 따라오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네, 예삐다롱님이랑 기계공학도님도 오늘 처음 보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하자가자 대담님도 많이 보고. 네. 오늘 근데 다 왜 이렇게 다 조용하죠? 여러분들 저희는 교육 방송이 아닙니다. 아, 말 좀 해주세요. 네. Q&A 아니면 사람들이 말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누가 보면 이거 몇천 명이 듣는 줄 알겠어요 지금. 그러니까요. 얼린 줄 알겠어요. 얼린 거 아니에요. 채팅 치셔도 됩니다. 와, 커버나보이님 바로 엄청 길게 와요. 지금 계속 치고 있어. 네. 졸업하고 시간 좀 지나니까 구직활동 의욕이 없어요. 이래야 하는 건 아닌데 그냥 일명 M생이 네. 학생 맞죠 이거? 네. 맨날 집에서 빈둥빈둥 거리며 잉여롭다라고 표현을 하죠. 네. 일단 네. 마음이 잘 안 잡힌다라는 거. 커버나보이님 근데 열혈이시네요. 그러니까요. 언제 또 그거를 저희 주셨지. 별풍선을. 네. 이제 지원 동기를 이제 그 자랑스러운 오늘 칭찬받았던 지원 동기를 이제 공개를 하게 될 건데. 근데 지원독이 많이 쓰기 어려우시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맞아요. 근데 안 그런가요? 근데 이거 좀 반응을 봐야겠어요. 그냥 안 줄 거야, 나 오늘. 업종 한번 눌러줄 거예요. 날씨도 추웠고 오늘. 그러니까요. 오늘 더 유난히 더 추워가지고 약간 마음이 좀 더 까칠해졌어요. 저는 큰 거 안 바랍니다. 업 한번 눌러주시고. 업이랑 즐겨찾기면 됩니다, 여러분들. 업하고 질러찾기 채팅창 한번 쳐주시고. 그렇죠. 업 했어요라고 한 번만 쳐주세요. 업 했어요라고. 아, 상담은 그 매니저님이 올려주신 링크 타고 가셔서 그 잡콘서트라고 있어요. 네, 잡콘서트부터 일단 들어주시고 필요하면 상담 받으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오늘도 지금 작콘서트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오늘도 풀방이에요, 풀방. 그러니까요. 네. 빈자리가 없어요. 빈자리가 없이 빽빽하게 다 들어차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공개하려는 그런 지금 자수 항목은 지원 동기이고 실제로 네, 강소기업 네, 인사총무팀 면접관님이 추천이래 칭찬을 하신 거예요. 네. 추천도 하시고 칭찬도 하셨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 아마도 면접 딱 가면은 면접 질문이 다 거기서 거기야 또는 면접 항목이 다 거기서 거기야라는 생각도 드실 텐데 그거는 제가 좀 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인사 직무 쪽은 이직을 사실 많이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없지 않아 있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이건 어떻게든 간에 이제 실제 기업에서 칭찬을 받은 거기 때문에 이거는 실제 현역에 계시는 인사팀이나 또는 면접관으로 가시는 그런 분들의 시선이랑 비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실제로 인정받는 자소서를 보시고 여러분들도 한번 지원할 때 활용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냥 뭐 저희가 자랑하려고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약간은 자랑을 하죠 그냥. 네, 조금 할게요. 네. 네, 저희 조금 자랑하고 자소서 보여드릴게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지원 동기 주로 회사 프로필 보고 이 회사가 원하는 인재를 보고 참고합니다. 뭐 이 부분들 같은 경우는 가장 기본적인 포밍이겠죠. 그죠? 지원 동기 회사 프로필 보고 지원하는 거는 뭐 인재상 참고해가지고 하는 거니까 가장 기본적인 폼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공개할 거는 이제 실제로 제 교육생이 네, 한 거고 이제 인사 팀장님과 실제 면접관들이 칭찬했던 자소서예요. 근데 제가 지금 보기에도 되게 꼼꼼하게 진짜 잘 적었어요. 예, 근데 이게 딱 보면 네, 진짜 잘 적었다는 게 느낌이 생각보다 들어요. 어렵진 않아요. 근데 네, 맞아요. 이렇게 쓰기는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요. 그거를 배워가시라는 거예요. 네, 그렇죠. 아시겠죠? 지금 17명이나 또 들어오셨는데 업 한 번씩 눌러주세요. 지금 8개밖에 안 돼요. 공개 안 할 거예요. 8개밖에 안 되니까 저희는 공개 안 합니다. 아시겠죠? 17분 한 번씩 다 눌러주세요. 왜냐면 그리고 지원 동기는 가장 아쉬운 게 뭐냐면 그 구글에서 한번 합격 지원 동기는 합격 자소서를 한번 쳐보세요. 그걸 한번 비교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뭔가 완전 달라요. 홈쇼핑하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뭔가 좀 약간 호객행위를 하는 거 판매하는 것 같은데 근데 저희 호객행위 하는 거 맞아요. 마감인박 이런 거 없으니까 마각인바. 무료예요. 추천 같은 거는 무료니까 많이 눌러주세요. 손가락 힘만 있으시면 됩니다. 그렇죠. 손가락 움직이셔가지고 따봉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예삐다롱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지금 보니까 13개. 오 13개까지 왔어요. 4명만 이제 움직이면 돼요. 알지빈이 맞습니다. 네. 네, 알지민이 작콘서트라는 게 서울까지 방문해야 된다는데 서울에 있어요. 저희가 역삼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스펙이 좀 본인 생각이 안 좋거나 네, 뭔가 좀 그런 게 있다. 취업을 하기에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력서나 자소서 이런 취업 스킬이 더 중요해요. 맞아요. 아시겠죠? 그런 부분에서 자기를 잘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토익이 없었기 때문에 네, 더 취업 스킬에 더 올인을 했고 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왔네요. 그 결과로 총무팀까지 입사를 하셨습니다. 아무튼 네. 공개를 하죠. 저희 공개를 할게요. 뭐 14개. 실제로 강소기업 인사 총무팀의 면접에서 칭찬을 받았던 지원 동기입니다. 네. 공개를 하겠습니다. 공개를 하죠. 네. 잘 보이시나요? 잘 보입니까 여러분들? 여기에는 어떤 스킬이 들어가 있나요, 코치님? 사실 스킬 기본에 충실한 자소서죠 이거는. 그렇죠. 기본에. 근데 정말 딱 눈에 띄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수치화라든지 치워. 네, 그리고 퍼센트에 따른 그런 가구들 같은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되게 구체적으로 잘 적었어요. 근데 프레임은 사실 그 틀이라고 해야 되나? 틀 자체는 크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기업 정보를 배치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업 배치했고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의 생각을 쓴 거예요 사실. 특히 이 부분. 네. 근데 자기 생각은 진짜 한 두세 줄밖에 안 되거든요. 그죠? 근데 진짜 잘 쓴 것 같아요. 거의 막 수치화도 많이 들어가 있고 통계청이라는 약간 신뢰성 있는 그런 기업들을 언급을 함으로써 좀 더 신뢰도를 높이고 그런 그죠? 부분들이 지금 있거든요. 네. 그리고 소제목도 많이 보세요. 소제목도 되게 지금 잘 쓰신 거예요. 이거는 눈에 확 띄게. 소제목만 보면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그 다음에 내용이 뭐가 될지 알 것 같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지원 동기라고 하면은 기업들이 지원 동기를 왜 쓰라고 할까요? 그거는 회사 입장에서 이제 그 묻지마 지원이라든지 이 사람이 진짜 우리 회사를 알고서 지원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죠? 그냥 긁어다가 컨트롤 CV만 하는 건지 그거를 이제 판단하기 욕하시는 줄 알았어요 방금. CV라는 말을 좀 약간 발음을 조심하면서 했습니다. 일단 지원 동기를 쓰라고 하는 이유는 그 요새 사실 대기업도 그렇고 공기업도 그렇고 네, 조기 퇴사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많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원 동기를 쓰게 함으로써 이 사람이 얼마나 우리 회사에 애정이 있는지, 우리 회사를 얼마나 오고 싶어하는 건지 그런 거를 판가름하기 위해서 저 항목도 만드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면접에서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조기 퇴사를 하게 되면 회사에서는 되게 손실이잖아요. 당연하죠. 그렇죠. 그 다 기간 동안. 교육을 네. 다 시켜놨는데 교육. 다른 데 간대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아쉬워요. 그래서 아까 30만 원 그 얘기가 그건가요? 아까 이지 가신다고 그랬는데.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어요. 그렇죠. 아쉽죠. 되게 많이 이렇게 많이 알려드리고. 근데 일을 좀 그러는데. 본인이 할 일은 열심히 하셔야 잡는 것도 있어요. 맞아요. 아까 그분 같은 경우는 닉네임이 뭐였죠? 꽃길만 걷자. 네, 길만 걷자. 꽃길 아무튼 좀 네. 걷자님. 아까 이제 퇴사한다고 하니까 30만 원. 30만 원, 그러니까 연봉을 한 연봉 30만 원도 아니고. 360만 원을 뭐 준다고 그렇죠. 올려준다고 하셨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일을 열심히 하셨고 네. 자기 역할은 잘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결정을 내린 거예요. 붙잡기 위해서. RGB님 하고 싶은 일이 없으면 어떡하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일단 자아 성찰이 정말 필요한데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서울역을 새벽에 한번 가보세요. 그리고 여러 가지 뭐 바쁘게 사는 사람들이라든지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을 좀 보면서 첫 기차. 그렇죠. 첫 기차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좀 힘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아 평범한 사람님. 네, 평범한 사람님 같은 경우는 뭐 연봉 360만 원 올려준다라는 거잖아요. 네, 진짜 되게 좋은 거 아닌가요? 그죠? 어떻게 보면 능력을 인정받으셔가지고 회사에서도 되게 아쉬웠기 때문에 뭐 이런 월급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좀 보상을 해드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꽃길정 과장님. 일단은 다시 지원 동기로. 맞아요. 네, 그 지원 동기는 이제 조기 퇴사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지원자가 얼마나 이 회사를 원하고 있는지를 보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 자소서 저희가 지금 공개하는 지원 동기 같은 경우처럼 디테일하게 써야 됩니다. 그리고 그 초점을 그 포커스를 기업에 맞추셔야 돼요. 맞아요. 포커스를 네. 기업에 맞추셔야 되고 기업 정보를 쓸 때 이제 기업 정보를 지원 동기에 써라라고 말씀드리면 처음에 실수하시는 분들이 그냥 뭔가 이런 수치적인 부분을 빼고 쓰시는데 이런 것들을 쓰셔야 돼요. 네, 숫자적인 부분. 아시겠죠? 왜냐하면 자소도 비즈니스 문서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의 생각도 좀 써주시고 디테일하게 더. 네. 이거는 기본에 충실한 지원 동기다라는 거. 그러니까 칭찬을 받는 거죠. 근데 정말 요즘에 그 자소서라든지 이력서를 보게 되면 합격 자소서라든지 이런 거를 참고하셔가지고 적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자기 이야기가 아닌데 그냥 막 적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막 주먹구구식으로 계속 그냥 적으시다 보니까 이도저도 아닌 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도 제가 물어봤어요. 제가 교육할 때보다 많이 느셨네요. 혹시 어떻게 연습을 했나요? 물어봤더니 이제 신문 많이 보고 네. 그리고 그 신문 본 거랑 이제 업종에 대한 좀 정보를 알고 있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회사 정보를 좀 검색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식견이 생긴 거죠. 그걸 그대로 담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건 누구 본인만이 쓸 수 있는 지원 동기인 거죠. 본인의 생각이 또 담긴 거고. 이분은 근데 이렇게 한번 썼으면은 나중에도 진짜 쉽게 쓰실 거거든요. 그죠. 지금 금방금방 쓰는데요. 한 30분? 이제 네. 진짜 이제 1시간에서 걸리셨던 분들도 한 30분이면 다 쓰시는 거고 그죠. 저런 거는 진짜 생각.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또 2개가 남았어요. 또 면접이요? 중견기업이랑 네. 잘 되셨어요. 강소기업 포함해서. 근데 미리 말씀드렸지만 이분 같은 경우는 전문대입니다. 네, 전문인데 중견기업까지 갈 수 있어요. 그죠. 자기 실력을 인정받으면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도 원래 다른 그 소프트웨어 그 회사에 솔루션 회사에 사실 IT 회사에 합격을 했다가 기술 영업으로 합격을 했다가 엄청난 회식 문화 때문에 퇴사해서 다시 이제 구직 활동을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꼭 이 방송을 혹시 보는지 안 보는지 모르겠지만 방송 보신다면 여자친구도 있어요. 네. 꼭 승리자네요. 취업을 하셔서 여자친구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를 바랄게요. 부럽습니다. 네. 일단은 근데 되게 열심히 하셔서 그리고 되게 만나면 재밌어요 이분은. 네. 근데 노력하는 만큼 진짜 돌아오는 것 같아요. 근데 계속 지금 서류 통과도 하고 있고 지금 목표가 골라서 취업하는 거기 때문에 오. 지원 동기도 지금 아까 잘 쓰셔서 꼭 잘 되실 거니까 파이팅 하시길. 화이팅 화이팅. 네, 영상 편지 쓰네요 갑자기. 아시겠죠? 네. 네, 파이팅 하시고. 네, 평범한 사람님 근데 그 싫으면 다른 길로 알아보세요라는 취업 종류는 다양하고 길은 넓어요. 맞는 것 같아요. 그죠? 할 일은 취업은 많고 진짜 다양해요. 세상은 넓습니다. 그렇죠. 뭐 강북 일진 짱구님 안녕하세요. 정말 다소곳해지는 약간 닉네임이네요. 일진 짱구님. 되게 또 많이 오셨네요. 뭐 되겠지 참새밥. 뭐. 참새밥. 평범한 예삐다롱님, 쿠마님, 참새밥은 무슨 뜻인가요? 참새밥? 참새밥 그거 말하는 건가요? 참새가 먹는 밥인가요? 또 영어님들 많이 오셨고. 그러니까 영어님들은 정말 어렵네요. 0510밖에 말할 수가 없네요. 0510님, 0907님 오셨고. 네. 오늘 좀 많이 오시는 것 같은데요? 19분? 아무튼. 네. 그리고 또 진로나 이런 것도 궁금하신 분들은 기초상담 네. 이라고 저희가 이제 자콘서트 들으신 분들에 한해서 이제 재능 기부로 진로 설정이나 이런 것도 하기 때문에 네. 오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네. 그 다음 순서 아프리카 친구들은 뭔 말이에요 이게? 아프리카 친구들은 100명은 넘게 봐야 할 방송 같은데. 그렇죠. 이거 100명 넘게 보는 방송이어야 되는데 먹방 말고 정신 차리고 이걸 봐야 돼요. 다른 사람들도. 아프리카 저희는- 방송. 저희는 다른 BJ들의 목표가 있다면 저희 목표는 누구죠, 코치님? 철구? 철구 벤츠. 뭐 벤츠라든지 뭐 저희는 어느 막 좀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철구. 네, 철구. 아, 철구는 좀 무서운데. 위험하긴 한데. 철구는 약간 방송 정지 먹을 수도 있어요, 저희. 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위험합니다. 근데 뭐 아프리카 방송의 콘텐츠 중에는 그래도 저희가 좀 건전하면서 와, 철구 팬들을 노려보라고요? 클린하지 않을까. 네. 거기는 근데 워낙 많고 사람들이 사실. 철구 팬들 저희 들어오면은 저희 채팅방 난리 날 것 같아요. 네. 뺀지리들 겁나 많죠. 철구 팬들은. 이제 저희 목표는 철구입니다. 네, 맞아요. 철구가 중계방이 한 20개 정도 생기는 것 같은데 저희도 20개를 만드는 그날까지 계속 방송을 하겠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뭐 많이 오시겠죠 뭐. 네. 네. 그런 일단은- 부분은 기다리고 있을게요. 다음 순서는 저희 짱구 BGM 어디 갔죠? 짱구 BGM 제가 틀게요. 그렇죠, 맞네요. 이 느낌이에요. 좀 시끄럽다는 의견들이 좀 다수 있어서 시끄럽다는 의견들이 소수가 있지만 여기 민주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소리를 좀 줄일게요. 네. 저희는 뭐 소통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다수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가볍게 무시하고 갑니다. 저희는 그리고 또 교육 방송이 아니에요. 소리를 좀 줄였어요. Q&A 시간
26, 7살 여자분이신데 이제 왠지 취직이 안 될까봐 합격한 곳을 가야 하는 건가 고민이에요. 이번 주에 당장 결정해야 되는데. 합격한 곳이 어딘데요? 꽃길종 거짜님 그때 그거 아니었나요? 공기업 쪽 아니었나요? 제가 듣기로는 공기업 쪽을 다니다가 이제 이직을 하시는. 퇴사를 하셨고 근데 제 기억에도 아마 그때 공기업 지원하셨다고 기억이 나긴 하는데 네, 그러니까요. 그게 합격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다른 데가 혹시 이전에 지원했던 데가 합격한 건가요? 꽃길종 거짜님 되게 능력자 같으시네. 아니에요? 딴 분이에요? 네. 아 중견기업이요? 중견기업 다른 분인가 보네. 죄송해요. 빠른 사과. 네. 빠른 사과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요즘에 1년 4개월 근무 퇴사하고 나서 이번에 붙은 곳은 말씀드려도 기업명이 좀 불편하면 그냥 대략적으로라도 네네네. 규모라든지 뭐 직무라든지 이런 것들만 네. 알려주세요. 아 영어 학원.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영어 영땡땡 그리고 해땡땡 그리고 그 밖에 등등에 다니시는 분이신 것 같은데 해땡땡을 다니시는 것 같아요. 해땡땡. 근데 뭐가 고민이죠? 가야 될 그 직무가 아니면은 뭐 고민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붙었는데 해땡땡에 붙었다는 말이시죠? 그죠? 네, 해땡땡에 붙으셨는데 근데 저희 쪽 오시는 분들도 해땡땡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경력을 인정받아서 직무는 뭔데요? 근데 그쪽이 좀 그쪽에서 일했다는 건가요? 경력이라는 게 어떤 건지를 모르겠네요. 아 직무는 급여? 급여. 그럼 재무회계 쪽이신가요? 그래서 총무 쪽인데. 쪽? 중견기업 이사총무팀에서 이제 해땡땡으로 이직하시는 분이시군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이직을 하세요. 네. 해땡땡이 좋지 않나요? 근데 브랜드에 비해서 거기가 좀 음, 사실 교육업계는 업무가 좀 많이 편하거든요, 사실. 음. 근데 편한데 그 해땡땡 해땡땡은 업무 강도가 좀 세다고 익히 악명이 있는 회사예요. 소문이 자자해요. 네. 해땡땡은 약간 소문이 자자하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좀 고민을 해가지고 해땡땡과 업무 강도가 장난이 아니라 장난을 넘어선 수준이죠. 그죠? 그렇죠. 근데 혹시라도 이거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해땡땡에 지원하시는 분들은 네, 뭔가 사회 경험 중에 야근을 했다거나 네. 뭔가 체력적으로 뭔가 극복한 게 있다거나 그런 쪽으로 어필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맞아요. 이런 것도 알려주네. 네. 그 다음에 세무 쪽. 근데 꽃기르거짜님 지금 인사총무팀 중견기업에 있다가 지금 급여 쪽으로 가시는 거잖아요. 직무상으로는 사실 업무 자체는 뭐 기업마다 다 다르지만 급여 쪽 업무는 총무 쪽 업무예요 사실.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중견기업 같은 경우는 인사에서 하기도 하는데 큰 기업 같은 경우는 일단은 급여 쪽은 거의 이제 총무 쪽에서 하는데 중견기업 수준이나 해땡땡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인사 쪽에서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직을 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인사총무 일해봐서 아시잖아요. 네. 직무가 사실 귀한 직무예요. 그리고 해땡땡에서 원했다라는 거는 그동안 성과 관리라든지 경력 관리를 좀 잘했다는 거니까 이번에 그냥 브랜드를 높이는 차원에서 이직을 하세요. 네. 아시겠죠? 근데 해땡땡 그런 소문에 의해서 또 이직을 안 하시고 나중에 또 후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계약직이에요. 계약직 또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뭐 정규 전환 되는 건가요? 전제형인가요? 아니면은 그냥 계약직으로 대놓고 보실까요? 계약직인가요? 계약직. 계약직이면 또 말이 다르죠. 중견기업 지금 퇴사하신 거죠? 대놓고 계약직. 퇴사하신 거죠? 아까 1년. 아직 아니시지 않나요? 손 뗀지 네. 8개월 넘으셨다고 그러고. 그렇다면 또 고민이 되시겠네요. 정규직으로 전환이 가능한 거면은 그래요? 이미 퇴사했으면 저 같으면 가겠네요. 것 같아요. 가서 2년이면 사실 어디를 가든 경력은 인정이 됩니다. 그렇죠. 특히 직무 자체도 인사총무의 직무라면 회사 자체가 어렵지 않은 이상은 자르진 않을 거예요 사실. 네, 그렇기 때문에 가시고 경력을 이어 나가시는 게 공백기보다 무조건 좋습니다. 그러면은 뭐 저를 아시는 분이라고 하는데 방금 저희 매니저님이 꽃길정 박사님 네. 기초상담 잘 오고
뭐 다음 주에 저랑- 곧 있으면 뵙겠네요. 아 잡은 분이라고요? 뭐 그러면은 이제 해커스 그때 얘기를 하시면 초코치님이 아실 것 같아요. 네, 저한테 이제 아는 척 해주시고 네. 쿠키 좀 걷자라고 이제 해주시면 네, 될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척 해드릴게요. 그러면은 맛있는 과자 하나 드릴 것 같네요. 네, 제가 말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아 이번 주 출근이에요? 고민이 돼서? 출근하세요. 출근하시고 네. 분위기나 이런 것들 진짜 해커스가 그런지 네, 판단을 한번 해보세요. 기초 상담 같은 경우는 이제 작골석들을 들으시고 나서 후기를 남겨주시면 들을 수 있는 건데. 근데 사실 남들이 아무리 뭐 힘들다 좋다라고 말해도 본인한테 맞아야 돼요. 뭐 인간 관계라든지 취업에 있어서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꽃길 걷자는 일단은 비전 있고 좀 희소성 있는 직무이기 때문에 출근하세요. 네, 하시고- 저라도 출근할 것 네. 같아요. 출근하시고 뭐 다니면서 구직 활동하라는 말은 안 하겠어요. 네. 그거는 만나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다른 것 정황상 다른 것도 봐야 되기 때문에. 금수저 형이 저를 지목했네요. 최코치님 다음 주 중소기업 면접 제의가 들어왔는데 연봉을 어떻게 불러야 될까요? 직무는 뭔가요? 중소기업에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에 엄청 많은데. 그죠? 신입인가요? 경력인가요? 이런 것도 말씀해 주시고 좀 더 구체적으로 네. 아 무역 수출입 업무 신입인가요? 경력인가요? 이분 성키 신입이면은 약간의 그냥 뭐 회사 내규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말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것 같아요. 근데 약간 문제는 안정적이고. 이제 뭐 지원하는 서류가 숫자만 입력이 된다거나 네, 아니면 그래서 얼마 이런 식으로 압박을 준다거나 할 때는 네, 사실 무역 수출입 업무는 업무 강도에 비해서는 그렇게 급여가 높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평균적인 2,400만 원을 적으시고 그 다음에 반응을 지켜보는 걸로 하죠. 네. 작은 사업장. 근데 그런 것도 있어요. 보상이나 이런 거 작은데 매출액 자체는 사실 인건비밖에 안 드는 게 무역 그런 수출입 업무이기 때문에 매출액은 또 커요. 그렇기 때문에 규모만 보고 판단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급여나 이런 건 특히 신입이라면 미리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2,400 정도 부르시고 이제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할 거예요. 근데 아시겠죠? 뭐 계약서 쓰기 전까지는 확정된 게 아니니까 협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그 연봉 때문에 많이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음. 일단은 직무나 이런 업계의 평균 연봉을 부르시고 그 다음에 뭔가 또 압박이 들어온다.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200만 원 정도 보시면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신입은 다 세팅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뭐 금수저 형님, 금수저 형, 다른 알아서 존칭이 되네요. 금수저 형님이 이제 아까 질문 주신 것 중에 뭐 연봉을 뭐 부른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이미 세팅이 돼 있어요 신입들은. 뭐 직급이 같아도 나중에 알고 보면 월급이 다를 수 있다는 소리가 있던데. 그거는 경력직. 경력직. 네, 경력직들만 그렇고 신입은 다 세팅. 신입은 다 달라요. 네. 네. 신입은 다 세팅이 돼 있고. 회사 내규라고 그러죠 거의. 그죠? 회사 내규. 그죠? 하자가자 대장님. 그런 게 좀 있죠. 안타깝지만. 신입 주는 대로 받는 거예요.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일단 회사 내규에 따르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네. 만약에 정확한 수치를 말하라고 하면 그 업계에 대한 평균 연봉을 좀 알아가신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요즘에 4년제 대학교 나오신 분들은 2,400만 원이라고 많이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아시겠죠? 사실 제가 방금 생각난 거는 이제 이걸 가지고 한번 답변 어떻게 할지 보여드리려고도 했었는데 오늘은 하시는 건가요? 그거 한번 보여줄까 하다가 그냥 에이 짤방 생성하려고 그랬는데 업이 안 눌러져가지고. 짱망 욕심 짤방 욕심 부리려고 하다가 그래요? 참아야지. 평범한 사람님 적어도 평범한 사람이 근데 이거 최저임금 같은 경우는 워땡땡 있잖아요. 워땡땡. 그 채용 포털 사이트 워땡땡. 거기서 좀 많은 것 같아요. 사람이나 이런 데도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워땡땡이 좀 많아요. 오땡땡이 어디죠? 아 일하자넷. 네. 아 일하자넷에 좀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연봉 최저 진짜 최저만 딱 지켜가지고 주는 것들. 그런 데도 있죠. 그렇죠. 자풀 땡땡. 여기 약간 애증의 관계가 있어요. 자풀 땡땡은. 제가 인턴 아까 갔었다고. 네, 말씀드렸는데, 강코치님이 이제 네.
잡땡땡 가서 네. 부들부들. 면접도 봤었고. 네. 잡불땡땡 부들부들. 저도 이제 어쨌든 간에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고 그 사옥을 아 회사는 되게 좋던데 분위기 나중에 좋더라고요. 네. 저희가 그 회사 한번 먹었으면 좋겠어요. 그 회사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그 회사를 쫓아내고. 기계공학도 어학도님 어학이 많이 낮아서 이번 하반기 준비를 제대로 못했는데 남은 기간 동안 계속 취업 준비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어학연수를 짧게나마 6개월 정도 갔다 와야 되는 건지 고민입니다. 저는 두 가지를 물어보고 싶어요. 기계공학도님. 공대 쪽이니까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뭐 영어 점수는 저는 토익 500인데 저보다 높으시면은 지원하세요. 전 토익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어학연수 짧게 6개월 동안 갔다 와야 하는지 하는데 혹시 그 어학연수 여행지 중에서 필리핀이 껴있거나 캐나다가 껴있거나 필리핀은 왜 안 되죠? 호주가 껴있거나. 필리핀은 왜 안 되죠? 네, 필리핀이요? 네. 필리핀 가면은 물가도 싸가지고 돈 50만 원 가지고 한 달 동안 펑펑 놀아요. 아 그래요? 와, 막 그 1,000원인가 3,000원인가 내잖아요. 병 6개로 해가지고 맥주 실컷 먹을 수 있어가지고. 왜 이렇게 잘하시죠? 근데 저 필리핀에서 갔다 왔어요. 아 저는 필리핀으로 어학연수를 3달간 갔다 왔는데. 아 3달간? 근데 너무 재밌게 놀아가지고. 부럽네. 그렇죠. 네. 근데 어학연수 6개월 정도에 만약에 필리핀이라는 이런 나라가 껴있으면 솔직히 차라리 6개월이면 관광을 가세요. 그렇죠. 6개월이면은 그냥 거기서 그냥 좀 자리 잡으시고 스쿠버 다이빙이라든지 이런 거 하셔가지고 사장님이 되세요. 차라리 그냥. 근데 저는 사실 토익 점수가 없는 대신 회화나 이런 것들은 사실 관심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저희 취업의 신에서 교육하는 건 취업이지만 보면은 국내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영어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돈을 들이거나 안 들이거나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활용을 해보세요. 네, 꼭 해외로 먼저 눈을 돌리시기 전에 국내에서 그 돈으로 먼저 차라리 해보시고. 국내에서 차라리 그 6개월 돈으로 저희를 찾아오셔가지고 무료 강의 한번 들으세요. 그냥. 네. 그게 훨씬 나아요. 그 돈으로 이제 네. 뭐 여행 가신다든지 그렇죠. 힐링을 좀 하고 오세요. 그렇죠. 제주도도 요즘에 좋던데. 네. 제주도. 제주도도 가시고. 와, 제주도. 아시겠죠? 저는 자동차 완성차 쪽으로 가고 싶은데 대구만 쪽은 영어 회화를 많이 보더라고요. 네. 근데 이런 것도 우대상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어느 정도 판별이 되거든요. 그죠? 네. 그리고 영어 면접을 보는지 안 보는지도 알 수 있어요. 대충 보면은. 아, 꽃길정 어쩌니? 남녀차별. 토봉제. 그렇죠. 그런 게 좀 있으면 버티기 많이 힘들죠. 그렇죠. 아무래도 똑같이 일하는데 뭐 연봉이 다르고 이런 것들이 만약에 알게 된다면 좀 마음 쪽이 많이 힘들 것 같아요. 그죠? 300에서 400 정도가 차이나요? 원래 근데 이건 있어요. 그 만약에 채용 공고를 딱 봤을 때 뭐 2,400에서 600 이렇게 물결로 구간으로 표시된 데 있잖아요. 그런 네. 데들은 이제 앞쪽이 그 여자 신입들의 연봉이라고 보시면 되고 초봉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뒤에 구간 최대치가 남자 연봉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사실 군대 근데- 기간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세세하게 따지면 어쩔 수가 없어요. 해외 영업 쪽 희망 중. 해외 영업 쪽 희망 중에서 직무 경험이 부족할 경우에는 어디서 경험을 쌓아야 될까요? 만약에 제가 지금 경험이 없어요. 네. 근데 해외 영업을 가고 싶어. 네. 영어도 좀 잘해. 네. 그러면은 저 같으면 어디 가야 될까요? 저는 해외 영업 쪽 말고는 영어 잘하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하는 게 구매 직무. 그러니까 이제 해외 사업. 금수저 형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분 은근히 형님 소리 듣네 계속. 자연스럽게 금수저 형님으로 되네요. 네, 자연스럽게. 닉네임 좋은데. 네. 어,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매출을 올렸던 경험을 쓰는 건가요, 코치님? 그렇죠. 저 같은 경우도 콜센터에서 예전에 알바했던 게 있었는데 외국인 고객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 어필했었고 근데 금수저 형님 같은 경우는 뭐 외국인들이 많은 곳이 있지 않아요? 서울에서도 뭐 이태원이라든지 그렇죠. 그런 데를 가서 이제 아르바이트나 이런 경험을 한 다음에 그 경험을 저 같으면 어필할 것 같아요. 만약에 기간이 좀 있다라고 하면 경험을 쌓을 마음이라면. 근데 저는 최근에 그 사회 경험도 썼는데 오늘 이제 면접이 서류 합격이 되고 오늘 면접 1차도 합격하셨다는 LS 와이어 쪽에 LS 전선으로 하나 되는 세상에 그쪽에서 이제 하셨는데 그분도 이제 외국에서 사시면서 외국 사람들한테 물건을 팔아가지고 이득을 남긴 거를 하셨더라고요. 그분이 지원한 직무는 해외 영업 쪽이었거든요. 그런 것들도 사회 경험을 통해서 적으신다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평범한 사람님 군대 기간
근데 이거는 저는 뭐 군대를 갔다 온 입장에서는 뭐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저도 군대 갔다 왔으니까. 근데 기업에서 뭐 일반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니까 그냥 알고만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네, 뭐 봉사보다 아르바이트가 좋은 경험일까요? 맞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예삐다롱님. 네. 일단은 기업에서 좋아하는 자수 항목 중에 우선순위는 돈을 번 사회 경험, 뭐 아르바이트라든지 인턴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 순위가 봉사활동이에요. 근데 이제 공기업이나 이런데 공공재단을 지원할 때는 봉사활동도 가능한데 문제는 봉사활동 자체도 뭔가 성과가 뚜렷하거나 직무 관련 그런 업무를 했다거나 이런 것들이 더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꽃길정 어쩌니 근데 이거 익명성 보장되니까 뭐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네. 돼요. 설마 여기 직원들이 계실까요? 그죠? 네. 지금 거의 10시가 다 돼가는데. 뭐 봉사활동도 근데 저거는 그 공기업에서는 어느 정도 인정해주는 거 아닌가요? 그치? 인정을 해주는 부분이 있지만 그 봉사활동 자체도 특히 요새 NCS잖아요 트렌드가 그렇죠. 성과가 뚜렷하고 직무랑 연관된 경험이어야 더 확률이 높습니다. 네, 아시겠죠? 뭐 출근일 같은 거는 뭐 그렇게 상관없을 것 같아요. 네. 네. 뭐 어디 여기 역삼점이니 강남점이 엄청 많으니까. 해커스가 뭐 전국에 있는데? 해커스가 뭐 부산인지 어딘지 어떻게 그죠? 알겠어요? 네. 그날 꽃길정 권자님이랑 같이 입사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닐 수도 있어요. 저 전국에 해땡땡에 네, 해땡땡. 기계공학동이 1번 환화 방상 동계 채용 전재형 인턴을 뽑는데 품질관리 직무에 지원하는데 혹시 자소 쓰는데 팁 좀 알 수 있을까요? 아 기계공학돈이 왠지 알 것 같은데 오늘 오셨던 분 아닌가요? 그런가? 오늘 저 기초상담 하신 분 같은데. 그래요? 네, 하나 방산 오늘 쓰신다고 아까 저한테 또 물어보시던데요. 하나 방산 품질관리 직무. 자소 팁. 품질관리에서 어필할 수 있는 역량은 뭐가 있을까요? 꼼꼼함이라든지 세심함이 있습니다. 저는 소통 능력. 왜냐하면 품질관리라는 거는 이제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는 문과입니다. 너 이렇게 왜 잘하냐? 제가 품질관리도 합격을 뭐 제 교육생 중에 한 적이 있으니까 제가 도와준 적도 있고 교육을. 근데 품질관리 쪽은 저 같은 데 제가 이제 교육을 한다라면 뭐 도움을 드린다라면 소통 능력을 어필할 것 같아요. 왜냐면 품질관리라는 거는 이제 연구소나 본사 그리고 공장 이 세 가지 주체들을 하나로 아우르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소통 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소통 능력을 주 역량으로 어필하겠습니다. 기계공학동님. 구체적인 자소 팁은 일단은 자콘서트 한번 들어보시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자소서 방산산업이다 보니까 평범하지 않던데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면접에서 요즘에 사드라든지 그런 부분도 많이 물어볼 거거든요. 방산업 같은 경우는 뭐 사드에 대해서 얼마나 아냐 뭐 위치라든지 이런 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사드가 뭐 몇 킬로까지 나가면 재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죠? 뭐 사드에 대해 네. 뭐 찬성 반대 네. 이런 게 아니라 네, 그리고 방산업에서 지금 생산하는 게 뭐 통신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뭐 P999K라든지 오랜만에 듣네. 네, 그리고 P96K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많이 물어보거든요. 저도 제 동기들 중에서도 이제 면접장에 가가지고 화나 방산에 대해서 생산하는 제품을 알고 있냐라고 물어보고 그거의 재원에 대해서 쫙 나열해 줬더니 되게 감동을 했다고. 근데 일단 방산업계 자체는 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맞아요. 어떻게 보면은 뭐 좀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는 분단 국가이고. 그렇죠. 네. 그게 해소되기 전까지는 계속 존재하는 이유가 될 테니까요. 그죠. 방산업계는 뭐 우리나라 자체가 사실 예산이 큰 국가이기도 하니까 네. 방산업체는 어쨌든 간에 경쟁력이 있으니까 네. 네, 이쪽도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 기계공사님, 네. 네. 공학도님. 사실은 방산업계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좀 약간 중공무원 느낌이 나는 약간 그죠? 그런 느낌도 네. 나기도 안정적인 해요, 사실은. 매출이 있는 데고. 네. 그리고 국방부라는 우리나라 육군하고 60해가 다 완전 어떻게 보면은 다 고객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만약에 통일이 되어서도 왠지 계속 존재할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RGB님. 자소 작성에 경험도 없고 전공 또한 무관한데 쓸령이 없던 걸요. 이거는 근데 많은 분들이 기초상담 받으러 오신 분들이 다 그래요. 근데 아르바이트 경험을 경험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죠? 꼭 인턴을 해야만 그 전공에 대한 뭐 그런 경험이라든지 직무에 대한 연관성이 직접적으로 있다고 느끼셔가지고 아예 그냥 저희한테 말도 안 하고 이력서에 쓰지도 않아요. 근데 그런 부분을 다 긁어서 모아서 쓴다면은 되게 큰 자산이 되거든요. 제 교육생 중에는 그 2달, 총 4달. 4달 아르바이트 한 경험을 가지고 취업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괜찮은 직무에, 괜찮은 기업에. 그렇죠. 여러분들 아르바이트 경험이 한 달 이상 있다라면 네. 무조건 활용 가능하니까. 덩쿨님 방산 쪽이 주요 주제인가요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진짜 사나이가 아니라 취업외신 방송이에요. 네. 진짜 사나이 아니에요. 군대를 다 갔다 온 사람들이고. 그렇죠. 네. 저희는 진짜 사나이 아니니까 안심하시고 전역한 지도 꽤 된 사람들이고. 네. 그러니까 이제 약간은 이제 사회에 나온 지 좀 한 1년 정도 되니까 이제 가물가물해지더라고요. 확실해요? 코치도 되게 아까 아, 그래요? 아 그거는 제가 통신장교여가지고 그거는 잊을 수가 없죠. 피구K라는 피구르K라든지 뭐 삐삐선이라고 하죠. 야전선 이런 것들은 진짜 애증의 관계가 있는 물건들입니다. 아시겠죠? 혹시 질문 더 있으시면 해주세요. Q&A 시간. 방산 쪽이 주요 주제인. 궁금한 거. 나이요? 저희 나이 몇 살처럼 보이나요? 1번이 첫코치님, 2번이 저. 나이 어떻게 누가 되는 더 거죠? 많이 보이나요? 네. 저 최근에 뭐 30, 네. 30. 나이 어떻게 돼? 20살? 센스 있으시네요. 평범한 사람이. 저희 20살이에요, 20살. 확실해요? 20살. 안 궁금해요? 저희도 안 궁금해요, 사실. 사실 약간 궁금한 척 한 건데. 질문이 없으면 사연 하나 할까요? 사연? 네, 사연 하나 하고. 네, 사연. 오늘의 사연. 사연을 하나 할게요. 네. 학점이 너무 저조합니다. 2점대인데 취업이 가능할까요? 인턴 경험도 없고 아르바이트 경험만 있습니다. 괜찮을까요? 근데 아직 네. 어떤 직무에 적합한지 명확히 정하지 못했습니다. 아까 질문 주신 사항들이랑 거의 비슷하네요. 그죠? 학점이 2점대래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학점 2점대. 네. 근데 이분의 그걸 보면은 토익이 일단 있으시고 이제 이분 또 나이 같은 경우도 뭐 여자 24살, 네. 그다음에 뭐 HSK. 법학과, 그렇죠. 그다음에 중국어도 최고 등급이네. 네, 6급을 받으셨네요. 네, 학점 2점대.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취업은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아르바이트 경험이 이제 롯땡땡에서 이제 뭐 그 기계 그 놀이기구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는 곳에서 알바를 20개월 정도 하셨고, 그리고 롯데 땡땡에서 데스크 업무를 이제 2개월 정도 하셨네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사실 아르바이트 경험이 많아서. 네, 사회 경험이 많아요. 근데 물론 그건 있어요. 사실 학점이 낮기 때문에 서류 통과는 좀 늦게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아르바이트 경험이 많기 때문에 자소서를 주로 보는 회사들, 또 중견기업이라든지 외국계 기업 이쪽으로 노리시면 돼요. 네. 그렇죠. 아시겠죠? 지금 물론 학점 때문에 좀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이력서나 이런 것만 보는 서류 통과의 확률이 좀 낮을 수는 있어요. 근데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지원을 많이 해서, 저 회원들 같은 경우는 뭐 하루에 2개 이상씩 하는데, 저 같은 경우도 많이 할 땐 10개까지 했어요, 지원을. 그렇죠. 네. 사실 지원을 많이 하는 것도 취업 스킬이거든요. 네. 왜냐면 남들이 못하는 거고 그게 경쟁력이니까. 그리고 많이 지원할수록 확률이 높아지는 거는 당연한 거니까요. 네. 1188님, 저희 기초 상담은 1시간 정도가 진행이 돼요. 40분 정도가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학점이 낮거나 저처럼 뭐 토익이 없다, 아니면 토익이 뭐 발 사이즈다 이런 분들은 지원을 많이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제 발 사이즈 2배예요. 근데도 지원 많이 했어요. 아시겠죠? 꽃게전 걷자니 안녕히 가세요. 방금 이 사연 주신 분 학점이 2점대인 만큼 네, 남들이 놀 때 그렇죠. 지원 더 많이 하셔야 되고, 저는 추석 때 더 많이 지원했어요. 그리고 멘탈을 더 기초 상담 들었어요? 멘탈을 또 단단히 붙잡고 지원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맞아요. 아시겠죠? 포기하면은 그대로 주저앉는 거예요. 네, 계속 달려가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열심히 살아왔잖아요. 지금 그렇죠. 알바도 뭐 20개월 사실 이상 했다는 거는 뭐 20개월이면 알바로 한 거면 진짜 오래 한 거예요. 그죠. 사실 알바 같은 경우도 6개월 이상 하면 오래 한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분이 만약에 아르바이트 롯땡땡에서 놀이기구 아르바이트를 하셨는데 뭐 매니저라든지 인사 쪽 관리 만약에 하셨으면은 저는 그쪽도 추천을 해드리고 싶네요. 과도 법 쪽 관련된 학과를 나오셔가지고. 근데 아쉬운 거는 인사총무로 가기에는 학점이 좀 낮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아쉬운 거는. 그래서 이제 영업 관리라든지 아니면 무역 사무 쪽, 중국어 쪽만 보는 그런 쪽을 좀 가시는 게 나을 것 같네요. 그 다음 사연.
인데 뭐냐면 이게 식품 영양학과라 식품회사에 입사해야 하는데 지원할 직무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원할 수 있는 직무를 알려주세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도 또 여자분이네요. 여자 나이 25살이고 대전대학교. 네. 말해버렸네. 대전에 있는 대학교. 근데 직접적인 사회 경험이 없어요. 지금 위생사 교직 자격증이라든지 뭐 한국식품정보원 강의 수강. 근데 지금 질문 중에 하나가 목표가 식품 회사라면은 식품 쪽에 관련된 요즘에 그 SP 땡 있잖아요. 그 저쪽에 그 유럽 쪽에 있는 나라 중에 하나. 그 요렇게 생긴 건물이 있고 그쪽 있잖아요. SPC 그냥 말하세요. 네, SPC. 아 속이 후련하네. 아 방금 SPC. 아 방금 약간 답답했는데 SPC. SPC. 네. 그렇죠. SPC에 이제 뭐 파리바게트 뭐 영업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제 식품이라든지 이런 걸 점검을 하면서 다니는 영업 관리 직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식품이라든지 대리점들이 많기 때문에 매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들어가는 식품을 또 관리하는 사람이 또 필요하거든요. 요새 또 바이오가 트렌드입니다. 바이오. 맞아요. 바이오 자체가 트렌드이고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 학점이 4점대예요. 오, 되게 높네요. 네, 4점대이기 때문에 바이오 쪽 산업군, 뭐 식품이라든지 그런 쪽 그리고 토익도 없는 것도 아니에요. 아시겠죠? 코치님, 제 얘기. 아 예. 아 멘토링 회원인데 네. 아 그래요? 비밀입니다. 네. 나중에 오면 한번 뵙죠. 5010님. 그러니까 학점이 낮다거나 이런 분 같은 경우는 구직활동 지원을 더 많이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사실 서류에서만 많이 힘든 거지 면접이 잡히면 확률은 승승장구일 거예요. 맞아요. 쭉 가실 거예요 스트레이트로. 그래서 서류 통과까지만 좀 고생을 하시자라는 거죠. 바로 취업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한번 제가 볼 때 이런 분 같은 경우는 그냥 면접이 잡히면 한 방이에요. 속된 말로 약간 물꽃 던지면 그냥 네. 바로 그냥 가실 분인데. 지금 이 시기를 잘 버티셔야 돼요. 그렇죠. 지금 포기하고 만약에 또 뭐 해외 연수라든지 이런 것도 가시면 안 됩니다. 꾸준히 하셔야 되고요. 그렇죠. 아시겠죠? 오늘 되게 좀 잔잔한 방송이 되네요. 그러니까요. 네, 오늘 좀 잔잔한 방송. 아시죠? 0510님 잘 되실 거니까 네. 꾸준히 한번 지원을 해봅시다. 저 이제 방송을 이제 종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삐다로님. 질문도 오늘 없으시고. 그러니까 왜 이렇게 다 조용하죠 오늘? 오늘 화요일이라서 그런가요? 그러게요. 그러니까요. 주말에는 되게 활발해지시던데 또 월요일에 벌써 막 회식하고 이러셨나? 벌써요? 아쉬운가요? 평범한 사람이 근데 질문도 없고 반응도 없고 뭐 말을 해도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것 같고 참 외롭네요. 갑자기 왜? 제가 옆에 있잖아요. 제가 있는데 외로워요? 아 코치님도 말씀 많이 하시는데 아 참 사람들이 얘기가 없으니까 심심하네요. 그죠.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말이 없어요. 얼마나 그러니까요. 외로운 상황인가요? 자소서 전 직장 다니고 있어요. 맞아요. 뭐, 오늘 저랑 오늘 하신 분인가? 7525님? 맞겠죠. 7525님? 잘 될 겁니다. 광주. 0510님, 네. 덩쿨덩쿨님, 삼성 면접 지금 보고 있죠. 네. 직무 면접. 다음 기회를 노리시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이거 사연으로 올려주세요. 사연. 네. 그러니까요. 이렇게 너무 포괄적으로 물어보시면 저희도 참 대답을 해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죠. 평범한 사람님. 다른 분들은 어떤 고민을 갖고 있나 궁금해서 와봤어요. 저도 네. 궁금해요. 저도 평범한 사람들처럼 다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지금 고민을 마음속으로만 할 건지 아니면 지금 이제 사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소를 할 건지 말을 해야 합니다, 사실. 그렇죠. 우대라는 부분 솔직히 근데 이것도 봐야지 알 것 같은데. 근데 그건 있어요. 만약에 전공 우대상 중에서는 네. 만약에 전공이 뭐 상경 계열이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전공 무관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뭔가 공대라든지 아 맞아요. 아니면 아까 여기 지금 0907님이 써주신 것처럼 외국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좀 가려서 볼 이유가 있죠. 그렇죠. 네. 근데 뭐 전기나 뭐 기계 그러니까 뭐 전국 우대자라고 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생명공학 분이 갑자기 와가지고 기계를 만진다. 솔직히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기 회사 다니면서 지원하는 거?
아 그래요? 오늘따라 왜 이렇게 모니터를 그냥 그러니까요. 아우 그러네. 되게 생명의 위협을 느끼네요. 네, 네. 네. 회사 다니면서 지원하는 건데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진짜 저녁에 오면은 녹초가 되는 현상을 다 겪으시잖아요. 집에 오면은 솔직히 씻기도 귀찮아요. 어때요, 코치님? 저는 뭐 아, 퇴근하면 더 그런가요? 다시 태어나죠. 아 저만 그런가? 일단은 병원 같은데 아르바이트 경험 쌓고 싶어서 집 근처가 좋을지 큰 병원 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아르바이트 경험이면 집 근처가 제일 좋지 않을까요? 사실 아르바이트 경험이면 뭐 큰 병원 상관없어요. 맞아요. 큰 크고 병원은. 작으면 상관없이 경험을 하시는 거니까. 근데 그건 있어요. 규모보다는 어떤 일을 하는지 맞아요. 원목가에서 일을 하는 그게 중요합니다. 예삐다롱님인데 뭐 간호사 그런 거 자격증이 있으신지 궁금하네요. 네. 아니면은 뭐 그냥 사무직을 원하시는 건지. 맞아요. 그래요. 좋은 거 같아요. 이게 이런 것도 교통비를 아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아, 그 집 근처로 회사. 네, 되게 좋은 거 같은데. 저도 저희 집 앞에 회사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동원산업이라고 있는데 그 빌딩이 저희 취업의 신거였으면 좋겠어요. 아침마다 그냥 출근하게. 한 층을 그냥 사가지고. 운동도 되고. 네. 저도 걷는 걸 사실 좋아해서 가끔 뭐 한 정거장 앞에서 내린다거나 근처에서 내려서 걸어가기도 하고 하는데 좋더라고요, 저도. 네. 그러면은 이제 마무리를 하죠. 이제 1부인이 10시까지 되는데 1부인 남았는데 오늘 될 것 같아요. 네. 목소리도 작아졌어요. 그래도 이렇게 평일인데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 한 16분 정도 보고 계시는데 좀 아쉽네요. 저희도 오늘 좀 활발하거나 Q&A라는 이런 부분이 많았으면 저희도 많이 대답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질문도 없고 반응도 없고. 근데 아프리카 자체가 좀 자극적인 방송이 좀 많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요. 머리를 밀어야 되나? 제가 저번에 방송을 봤는데 눈썹 밀고 있더라고요. 어이없어가지고. 아 눈썹이요? 네. 아 그건 좀 아닌데. 벌칙으로 눈썹을 밀더라고요. 한쪽만 그것도. 평범사람이 어떻게 그냥 밀지 눈썹을? 시간 같은 거를 여러 사람들한테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제목 같은 것도 좀 신선하게 좀 바꾸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공모도 좀 해주시고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많이 올까. 뭐 취신 전국 취준 생방송 이런 것도 좋겠지만 다른 부분 좀 참신한 여러분들의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아, 유튜브 스트리밍 저희가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어요. 아프리카 담당자님들. 그렇죠. 유튜브 스트리밍 지금 할 생각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기술력이 아프리카에 아직 정이 남아서. 맞아요. 아직 좀 남아 있어요. 아프리카에 좀 정이 남아서 이렇게 있는 네, 겁니다. 여러분들 16명을 위해서 지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뭐 그럼 더 많이 보려나? 진짜 많이 보나요? 요즘에 유튜브 스트리밍으로 하면 더 많이 보나요? 한번 시도를 해볼게요. 근데 지금 고려 중이에요. 맞아요. 아프리카 모니터링 요원님들. 맞아요. 그 공부의 신 강태성님 그거 있잖아요. 저희도 그거 약간 벤치마킹 하려고 지금 생각 중이에요. 그러니까 좀 뭔가 자극적으로 하면은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렇죠. 저희도 뭐 먹방을 해야 되나? 먹방도 좋긴 한데 근데 저희는 여러분들의 취업을 위해서 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끌고 갈 겁니다. 미어캣님 10시 1분에 질문을 해주셨네요. 인사 업무가 신입이 하기에 많이 어려울까요? 왜 이런 생각을 하셨죠? 왜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일을? 누구한테 들으신 거죠? 미어캣님도 되게 자주 들어오시는 분인데 그러니까요. 정말 열혈을 내는 인사 업무가 신입이 하기에 많이 어려울까요? 지송이라고 하네요. 근데 사실 보면 어떤 직무든 간에 사수가 있고 OJT라고 해서 다 교육이 있어요. 그렇죠. OJT가 없으면 사수라도 있을 거고. 미어캣님 근데 이력서라든 이런 거 봐야지 알 것 같은데. 특히 인사 같은 경우는 관련 경험이 여기 총무. 총무 쪽 여자분인가요? 여자분이면 아마 비서 쪽 일로 같이 했었을 것 같은데. 인사 쪽 총무 쪽을 일을 했다라면 근데 작은 규모는 인사 총무 같이 하지 않나요? 그죠. 근데 사실 미어캣님 같은 경우는 이제 총무 쪽으로 여자분이 일을 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제 하고 싶은 일은 아마 인사였을 거예요. 근데 지난 사회 경험 중에서 총무라고 알고 있었지만 인사 업무 같은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업무를 일단은 빼서 어필하셔야 되는 거고, 사실 총무랑 인사는 엄밀하게 구분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좀 뭐 저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맞아. 이력서라든 이런 걸 좀. 근데 좀 정리를 하면 네.
일단 첫 번째는 본인 했던 일 중에 인사 일이 뭔지. 맞아요. 노무 쪽 있네. 봐봐. 네. 노무 쪽. 그럼 인사 쪽으로 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노무 쪽을 어필하셔야 되는 게 일단 그러니까 인사 관련 직무를 어필해야 되는 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이제 지원을 할 때 총무만 본인은 했다고 알고 있고 또 노무 쪽으로 부분적으로 인사 쪽으로 했다고 알고 있잖아요. 인사 총무를 같이 뽑는 회사가 있어요. 중견기업이나 이런 데들은. 그렇기 때문에 네.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사 총무의 그걸 같이 하는 네. 아 평반사련이 이게 왜 화트냐면은 그거 같이 하는 채용 공고를 찾아서 지원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그냥 그 약간 이상한 사람들이 쓰는 언어들 있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카트로 된 거예요. 신경 쓰지 마시고 네. 오늘 방송 마무리할게요. 마무리 멘트. 먼저 인사하시는 건가요? 저 계속 인사하고 있어요. 마무리 멘트 할게요. 빠른 인사. 여러분이 골목길을 걷다가 돌아봤을 때 그때도 체코치가 여러분을 보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샤워를 하다가 창밖을 봤을 때 그때도 체코치가 여러분을 보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자려고 침대에 누웠을 때 고개를 돌리며 그때도 체코치가 여러분을 보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항상 지켜보는 체코치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 이번 주 목요일 날 뵙고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날 오후 4시에 작콘서트가 있으니까 아까 올려드린 링크를 참고하셔가지고 오시면 돼요. 아시겠죠?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목요일 날 봐요. 오늘 좀 너무 많이 춥던데 따뜻하게 주무세요. 가겠습니다. 저희는 안녕. 목요일 때 봐요.